전남친, 썸남. 일단 외모는 전남친이 좀 낫다. 성격이 썸남이 더 좋으니까 없어요. 누구 만나지? 돈? 돈도 약간 썸남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구 만나? 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당입니다. 이걸 너한테 물어보는 것도 웃긴데, 너는 전남친과 썸남이 있어. 그럼 누구 만날 거야? 근데 이거 너무 행복한 고민 아니야? 두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 그럼 그 둘 중에 더 나은 놈한테 가면 되는 거지 뭐. 아니, 우리 영상에 댓글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 전남친한테 미련이 좀 남기도 했는데 새로 다가오는 썸남이 있다는 거지. 일단은 내가 그 전남친이랑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상조차도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랑 헤어짐을 결정하게 만들었었던 그 힘들었던 이유가 있잖아. 그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만나도 이런 이유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사람들이 전남친과 썸남 중에 고민하는 이유는 그 전남친에 대한 정이나 추억 때문이거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전남친을 어느 정도 잊었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전남친이 계속 연락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나는 당연히 썸남한테 갔겠지. 맞지. 근데 괜히 전남친이 다가오니까 나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필 그놈이 다가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둘이 장거리였어. 그래서 헤어진 이유가 장거리가 가장 컸던 거야. 잘 못 만나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사는 곳 주변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헤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컸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네? 그러면은 조금 더 전남친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전남친이 취업을 못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한테 잘 못해주고 또 그런 미안한 마음이 커서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그 전남친이 취직을 이제 잘 하게 된 거야.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취직을 하게 된 거지. 그렇지. 이런 경우도 확실하게 문제가 개선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방금 말했던 그런 경우는 진짜 많았어. 맞아.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취직 때문에. 맞아.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미안하다. 근데 그거는 확실히 개선이 되면 만날 수 있는 거지, 진짜.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남친이 나한테 엄청난 큰 확신을 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확신을 주지 않고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나 다시는 실수를 안 할 거야. 너만 바라볼 거야. 이러는 말만 계속해. 사실상 믿음이 안 가잖아. 어떻게 알아? 그럴지 안 그럴지는. 근데 그런 믿음이 가지 않은 상황인데 괜히 남아있는 정 때문에, 좀 미련 때문에 다시 만나려고 고민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감정적으로 우리가 헤어졌는데 맞아. 감정적으로 다시 만나면 또 감정적으로 헤어지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또 만나서 감정 소비만 하다가 다시 헤어질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이 진짜 전남친한테 정이 있는 것도 맞고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도 맞아. 근데 가장 고민이 되는 이유가 썸남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래.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썸남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걸 만나기 전에 다 아는 거지. 그럼 솔직하게 말해야 돼. 솔직하게 말해. 나는 썸남이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럼 난 무조건 썸남. 아, 진짜? 제가 재회를 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웃기긴 한데 나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생각을 해. 바뀌는 사람은 있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더 많아. 훨씬 많지. 그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더 힘들다고 봐.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고 있잖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은 어디 갔지?
이런 게 생각이 들어. 그 정도로 지금 모습이랑 옛날 모습이랑 너무 180도 다른 거지. 그 나는 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잖아? 그럼 나는 또 뼈저리게 후회를 했을 거야. 내가 그치. 미쳤지 이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니까 애초에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상 내 마음도 편하고 좀 정서적으로도 내가 많이 회복되고 또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진짜 전 남친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 큰 거야. 그러면 한번 그냥 다시 다가가 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들이나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약간 5대5 아니면 6대4 이런 경우라면 나는 무조건 썸남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은 썸남이랑은 교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썸남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는 별로 미안한 마음이 없어. 근데 전 남친을 두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지. 이 전 남친은 나한테 미련이 지금 있고 다가오는 상태에서 괜히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미안해지는 거야.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감정인데 맞아. 나도 조금 고민을 하는 입장이라면 왠지 모를 죄책감? 맞아.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 근데 뭔가 그 연애 일부 같은 느낌인 거지. 아직 우리가 헤어지지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괜히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도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 진짜 이 문제는 생각할수록 어려운 고민인데 나는 진짜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 진짜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내 미래의 행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전 남친이 계속 다가온다면 진짜 이 사람은 우리가 헤어졌었던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난 답이 딱 나온다고 생각해. 아까 너가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담배를 안 피기로 했는데 나한테 딱 걸려서 헤어진 거야.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다시 담배를 끊기가 힘들어.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담배를 끊을게 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거짓말일 확률이 높거든. 그냥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끊겠다고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담배를 끊겠다고 하면 말이 좀 되는데 너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진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게 술도 마찬가지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술을 안 마시겠대. 술을 끊겠대. 그럼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거야. 애초에 이 사람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마지막으로는 이성 친구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와서 내가 이성 친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겠대. 널 위해서 앞으로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대.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만약에 인연을 끊고 왔다. 그러면 좀 믿음이 갈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지금까지 만나면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좀 둔하고 센스가 없는 사람이어서 정말 몰라서 못 해줬던 거라면 괜찮은데 알면서도 안 해줬던 거는 내가 뻔히 알거든. 진짜로 몰라서 못했던 거라고 상대가 말을 하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좀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서로 충분한 대화를 했고 맞춰갈 만큼 맞췄다면 더더욱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나이라고 생각을 해. 나이가 어린 경우에 전 남친을 다시 만나고 싶다. 나는 그러면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이 사람이랑 잘 안 되더라도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어. 아직 어리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 맞아.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만날 그 사람이랑 미래를 바라봐야 될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 내가 이 전 남친을 다시 만났을 때 같이 잘 맞춰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나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만나보고 싶어. 그러면 괜찮은데 전 남친에 대한 그 불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만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 진짜 이런 경우에는 그 전 남친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인드를 나한테 보여주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나이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만났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은 바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정리하는 게 또 힘들잖아. 그리고 나도 되게 고민 끝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본 건데 다시 헤어졌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전남친 vs 썸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청년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 안녕.